6학년 여러분, 안녕하세요. 과학선생님입니다. 오늘은 드디어 1단원 마지막 시간입니다. 지금까지 함께 공부해온 여러분들께 정말 멋지다고 칭찬의 한마디를 드리면서 원래 마무리까지 잘 해내는 게 가장 중요한 거 아시지요? 1단원 멋지게 같이 마무리하러 가봅시다. 고고싱! 준비물입니다. 과학교과서, 실험관찰교과서, 필기도구, 오늘은 그리고 볼펜 1개, 형광펜 1개 필요합니다. 색깔은 상관없어요. 여기까지 딱 책상 위에 세팅 준비됐나요? 중요한 내용에는 형광펜 줄 치고 밑줄 치고 동그라미도 치고 기록도 하면서 교과서를 되돌아보자. 오늘은 교과서를 처음부터 복습하고 내용을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배웠던 내용들이 완전히 여러분들의 지식이 되도록 머릿속에 저장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해볼까요? 과학교과서 8쪽 멋진 경복궁의 야경 사진을 보면서 1단원 전기의 이용 첫 장을 함께 열어보았습니다. 한 장 넘겨서 제일 먼저는 가볍게 전기를 이용해 점토 인형의 발광 다이오드에 불을 켜보는 활동을 통해서 오, 신기한데 느껴봤고, 한 장 넘겨서 12쪽 빠르게 넘어가죠. 본격적으로 전구에 불이 켜지면 어떻게 해야 할까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교과서 첫 번째 줄 형광펜, 전지, 전선, 전구를 연결하면 전구에 불을 켤 수 있습니다. 전지, 전선, 전구 연결 밑줄. 기본적으로는 아주 필수적으로는 요 세 개만 딱 연결하면 전구에 불이 켜집니다. 그렇다고 그냥 막 연결하면 안 되고 잘 연결해야 되죠. 어떻게가 잘일까? 밑에 그림 4개 살펴보면 1번 잘 연결했나요? 잘 연결하지 않았나요? 그렇죠. 띵띵 X 잘 연결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전지에 마이너스 극에 연결이 안 돼 있죠? 불이 안 켜집니다. X 표시해 주시고, 2번은요? 그쵸, 얘가 바로 잘 연결한 거죠. 끊기지 않았고 전지에 플러스 극 마이너스 극에 잘 연결되어 있고 도체 부분에 잘 연결을 해야 불이 들어옵니다. 그림 3번, 얘는요 언뜻 보면 잘 돼 보이지만 띵띵 X 플러스 극에 연결이 안 돼 있네요. 4번은요, 그쵸, 얘는 언뜻 이상해 보이지만 굉장히 잘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오른쪽 13쪽 형광펜, 전지, 전선, 전구 등 전기 부품을 이렇게 서로 연결해서 전류가 흐르도록 한 거를 우린 4글자로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한다고요? 전기회로 동그라미. 이 전기회로에 흐르는 전기를 우리는 2글자 뭐라고 한다고? 네, 전류 동그라미. 전류의 중요한 특징, 항상 전지의 플러스 극에서 마이너스 극으로 흐릅니다. 어디에서 어디로? 그렇죠. 플러스 극에서 마이너스 극으로 밑줄. 이 세상에 존재하는 여러 가지 물질들은 전류가 잘 흐르기도 하고 잘 흐르지 않기도 합니다. 전류가 잘 흐르는 물질들을 일컬어서 우리는 뭐라고 말한다고요? 네, 도체라고 한다고요. 도체 동그라미. 도체에는 철, 구리, 알루미늄, 흑연 등 여러 가지 금속 물질 등이 많이 있고요. 반면에 전류가 잘 흐르지 않는 물질들을 뭐라고 한다고? 네, 부도체라고 한다고. 도체가 아니다, 부도체. 부도체에는 종이나 유리, 비닐, 나무 등이 있습니다. 그 외에 또 뭐가 있죠? 그렇죠. 플라스틱이나 고무 등도 대표적인 부도체 물질의 예였습니다. 아래 보시면 여러 가지 전기 부품 등 너무 익숙한 아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번 형광펜 해줍시다. 전구, 전구 끼우개, 전지, 전지 끼우개, 짙게 달린 전선, 스위치 너무 익숙하지요? 이런 전기 부품의 어디 부분이요? 도체 부분에 전류가 흐르면 전구에 불이 켜진다고요. 아주 중요하죠? 여기까지 쭉 기억하시고요. 이렇게 전구에 불이 켜지는 조건들을 알아봤고, 한 장 넘겨서 14쪽. 전구에 불을 켰는데 전구의 밝기가 달라집니다. 뭐에 따라서? 전지를 어떻게 연결하냐에 따라서요. 전지가 2개 이상일 때요. 오른쪽 15쪽 먼저 보시면요. 서로 다른 극끼리 연결하는 방법을 전지의 직렬 연결이라고 하고요. 같은 극끼리 연결하는 방법을 전지의 병렬 연결이라고 합니다. 다른 극끼리 연결, 직렬 연결, 밑줄 동그라미. 같은 극끼리 연결, 전지의 병렬 연결, 밑줄 동그라미. 직렬 연결이냐 병렬 연결이냐에 따라서 뭐가 달라진다고? 네, 전구의 밝기가 달라진다고요. 중요하죠? 밑에 그림 보시면 지금 플러스 마이너스 서로 다른 극이 연결되어 있죠? 무슨 연결? 전지의 직렬 연결. 전구의 밝기 어떻습니까? 네,
더 밝습니다. 반면에 오른쪽 플러스끼리 마이너스끼리 같은 극끼리 연결되어 있네요. 이게 바로 전지의 병렬 연결 형광펜. 직렬 연결일 때에 비해서 전구의 밝기 어떻습니까? 네, 더 어두워요. 대신 전지의 병렬 연결의 장점은 뭐였지 얘들아? 그렇죠. 전구의 밝기는 더 밝아지지 않는 대신에 얘는 전지를 더 오래 쓸 수 있었습니다. 여기까지 기록해보시고 왼쪽 그림 한번 봅시다. 그림 1번 얘 무슨 연결인가요? 그렇죠. 플러스 마이너스 극 서로 다른 극이 연결되어 있는 전지의 직렬 연결 써주시고 2번은요 무슨 연결이에요? 그쵸? 플러스끼리 마이너스끼리 전지의 병렬 연결. 3번은요 전선으로 지금 마이너스 극과 플러스 극이 바로 연결되어 있죠? 전지의 직렬 연결. 마지막 4번은 전선으로 플러스끼리 마이너스끼리 연결되어 있죠? 같은 극끼리 전지의 병렬 연결. 여기까지 선생님이랑 똑같이 정리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시간 더 필요하신 분들은 일시정시 하시고 기록해주세요. 네, 그럼 다음 16쪽, 17쪽. 이번엔 전구의 연결 방법에 따라서 밝기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알아볼게요. 오른쪽부터 봅시다. 전구가 여러 개일 때 한 줄로 쭉 연결하는 방법을요. 전구의 직렬 연결이라고 하고요. 전구 여러 개를 여러 개의 줄에 나눠서 나란히 한 개씩 연결하는 방법을요. 전구의 병렬 연결이라고 한다고 머릿속에 다 기억나시죠? 키워드 한 줄로 연결, 전구의 직렬 연결, 밑줄 동그라미. 그럼 밑에는 여러 개의 줄에 나누어 한 개씩 연결, 전구의 병렬 연결, 밑줄 동그라미. 전구를 직렬 연결했는지 병렬 연결했는지에 따라서 뭐가 달라진다고 얘들아? 네, 전구의 밝기가 달라진다고요. 이렇게 밑에 그림에서 한 줄로 쭉 연결되어 있지요. 이게 바로 전구의 직렬 연결. 반면에 오른쪽 한 줄 그리고 밑에도 또 한 줄 나눠서 각각 한 개씩 연결되어 있지요. 얘가 바로 전구의 병렬 연결. 전구의 직렬 연결 더 어둡죠? 전구의 병렬 연결일 때가 더 밝아요. 기록해 주시고. 이거 이유도 다 알지 얘들아? 전구가 직렬 연결되어 있을 때는 전기가 지나가고 또 지나가고 힘들어 불빛이 약해집니다. 반면에 전구가 병렬 연결되어 있을 때는 줄이 나눠졌듯이 전기들도 팀을 나눠서 쉽게 지나갈 수 있어서 불빛이 밝아요. 다시 되새기면서 기록해보시고 전구의 밝기 외에도 한 전구 불이 꺼졌을 때 나머지 전구 결과도 달랐습니다. 전구의 직렬 연결에서는 한 전구 불이 꺼지면 나머지 전구도 같이 꺼져요. 하지만 전구의 병렬 연결에서는 한 전구 불이 꺼져도 나머지 전구 꺼지지 않습니다. 기록해봅시다. 하나 꺼지면 나머지도 같이 꺼진다. 왜냐면 얘는 한 줄로 쭉 연결되어 있으니까 하나가 꺼지면 전기 회로가 뚝 끊긴 거죠. 그래서 같이 꺼집니다. 반면에 전구 병렬 연결일 때는 하나가 꺼져도 나머지 꺼지지 않아요. 왜냐면 영향을 받지 않으니까 그 줄만 죽은 거지 나머지 전구 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전류가 쭉 흐를 수가 있지요. 나머지는 그대로 불이 살아 있습니다. 여기까지도 정리 완료. 그럼 한 장 넘겨서 이번엔 전기 회로에 전류를 흘리고 나침반을 놨어요. 오른쪽 그림처럼. 그랬더니 어떻게 됐더라? 밑에 형광펜. 전류가 흐르는 전선을 나침반 주위에 놓으면 나침반 바늘이 움직입니다. 왜 움직였지 얘들아? 그쵸? 전류가 흐르는 전선 주위에 자석의 성질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형광펜. 나침반 바늘은 뭐다? 아주 가벼운 막대 자석과 같다고요. 평상시에는 지구가 거대한 하나의 자석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항상 북쪽을 가리키고 있지만 가까이에 자석이 오면요. 자석의 힘에 따라 바늘이 움직이죠. 근데 전류가 흐르는 전선 주위에서 나침반 바늘이 움직이네? 전류가 흐르는 전선 주위에도 자석의 성질이 나타나는구나 알 수 있었습니다. 중요한 키워드 전류가 흐르는 전선 주위 밑줄 자석의 성질 네모. 이때 전류의 방향을 바꿔주면요. 그쵸? 나침반 바늘이 움직이는 방향도 바뀌었던 실험들 다 기억나시죠? 형광펜. 이 성질들을 바탕으로 다음 시간에 뭘 만들어봤죠? 뭘 만들어봤는데? 그치? 거기 대답한 똑똑이 아주 기특해. 한 장 넘기면 전자석을 만들어봤습니다. 전자석은 전류가 흐르는 전선 주위에 자석이 성질이 나타나는 것을 이용해 만든 자석입니다. 형광펜.
형광펜, 전자석, 동그라미. 어떻게 만들었더라? 오른쪽 보면은 둥근 머리 볼트에 종이 테이프를 감고 에나멜선 120번 정도 촘촘하게 한쪽 방향으로 감아서 도체의 힘을 강하게 만들어주고 사포로 문질러서 통하게 만들어서 전기 회로에 연결을 하면 이렇게 밑에 전자석 완성. 방법 형광펜 하시고 밑에 전자석 이름도 써줘 봅시다. 다 됐나요? 이렇게 만든 전자석을 한 장 넘겨서 여러 가지 실험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로 스위치를 닫지 않거나 닫았을 때 끝부분에 시침바늘을 가까이 가져가면 어떻게 됐죠? 그치, 스위치를 닫았을 때만 시침바늘이 붙었습니다. 전지 2개를 직렬 연결해봤어요. 그때 또 시침바늘이 어떻게 됐더라? 그쵸, 시침바늘이 더 많이 붙었어요. 거의 약 2배 정도로요. 밑에 보면은 전자석도 양 끝에 나침반을 놓고 스위치를 닫았을 때 가리키는 방향을 통해서요. 우린 뭘 알 수 있었지? 아, 전자석에 N극, S극이 있구나 알 수 있었고요. 그때 전지의 극을 반대로 해서 전류의 방향을 바꿔줬더니 어떻게 됐더라? 오, 맞아요. 극이 바뀐다는 사실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실험 내용을 되새기면서 한번 기록해 보시고 23쪽 볼게요. 막대자석과 같은 영구자석은 전류가 흐르지 않아도 자석의 성질이 나타나지만 밑줄. 항상 자석인 영구자석, 막대자석의 대표적이죠? 항상 자석이니까 나타나지만 전자석은 반면에 언제만 나타나요? 그쵸? 전류가 흐를 때만 자석의 성질이 나타난다. 형광펜. 그러니까 스위치를 닫아서 전류가 흘렀을 때만 시침바늘이 붙었죠. 영구자석은 세기가 일정하지만 전자석은요, 직렬 연결된 전지의 개수를 다르게 하면 세기를 조절할 수도 있었죠. 그래서 시침바늘이 더 많이 붙었습니다. 또 영구자석은 자석의 극이 일정하게 정해져 있지만 전자석은 전류가 흐르는 방향이 바뀌면 전자석의 극도 바뀝니다. 여기까지 밑줄 형광펜으로 막대자석과 전자석의 성질을 한번 비교해 주시고 밑에 여러 가지 이런 전자석은 우리 생활에서 알게 모르게 굉장히 많이 사용되고 있었죠. 전자석 기중기, 자기부상열차, 선풍기, 스피커 등 여러 가지 일상생활에서 전자석이 활용이 됩니다. 다시 한번 머릿속에 저장. 한 장 넘겨서 전기를 안전하게 사용하고 절약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미 교과서에 이렇게 다 표시해봤죠? 잘 기억해 주시고 한 장 넘겨서 마지막으로 전기회로를 이용한 작품을 만들었어요. 선생님은 이렇게 작품 2개를 만들어 봤습니다. 여러분들은 다 잘 해보셨나요? 작품이 궁금하군요. 그렇게 지난 시간까지 열심히 전기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고 한 장 넘기면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볼까요? 제목 시작! 전기로 움직이는 전기 자동차. 전기로 움직이는 자동차를 말합니다. 화석연료, 대표적으로 가솔린, 석유를 사용하는 일반 자동차와 달리 오염물질을 배출하지 않는다는 아주 큰 장점이 있습니다. 한번 과학 이야기 여러분들 스스로 쭉 읽어보실게요. 잠시 일시정지 하시고 읽어봅시다. 읽어보셨나요? 전기자동차의 구조는 대략 이와 같습니다. 배터리에 전기를 충전해서 전동기를 통해서 차가 움직이게 되죠. 자세한 원리는 여러분들이 직접 검색해서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여기서 퀴즈 하나. 진실 혹은 거짓? 전기자동차는 가솔린 자동차보다 먼저 발명되었다. 진실일까요? 거짓일까요? 맞춰보시죠. 고민의 시간 3초. 3, 2, 1, 땡! 정답은 진실입니다. 오, 놀랍지 않나요? 전기자동차는 무려 지금으로부터 약 170여 년 전 1832년 로버트 앤더슨이라는 분이 만든 원유 전기마차가 그 시초라고 합니다. 하지만 아직 충전이 어렵고 여러가지 문제점으로 일상생활에서 사용하지는 못했고요. 시초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실용 가능한 판매가 된 세계 최초의 전기자동차라고 인정받는 것은 1884년 토마스 파커가 발명한 요 전기자동차고요. 반면에 세계 최초의 가솔린 자동차는 칼 벤츠가 만든 페이턴트 모터바겐이라는 이것입니다. 가솔린 자동차는 그 뒤에 1891년부터 처음 판매가 되었고요. 발명도 판매도 모두 가솔린 자동차보다 전기 자동차가 빨랐다니 굉장히 의외죠.
그리고 여기에 칼 벤츠, 이 벤츠 맞습니다. 조금 더 전기자동차의 역사를 들여다보면요, 자동차 시장 초창기 전기자동차는 가솔린 자동차보다 냄새도 적고 진동도 적은 여러가지 장점으로 1900년대 초반 전성기를 맞이했어요. 유럽이나 미국에서는 도시마다 충전소가 지어지고 전기차 택시도 운행했다고 합니다. 그 당시 미국 자동차의 3분의 1이 전기자동차였다고 하니까 정말 대세였죠. 하지만 전기자동차는 2시간마다 충전이 필요했던 배터리 기술의 한계와 시속 약 30km 정도의 자전거 페달 그냥 빨리 밟는 속도와 같은 느린 속도 등의 문제로 화석연료, 가솔린 자동차에게 점점점 지기 시작합니다. 특히 1920년대 후반 원유 가격 하락과 가솔린 자동차 기술의 비약적인 발달로 대부분의 자동차 회사들은 전기차 대신 가솔린 자동차의 생산에만 집중하게 되죠. 그렇게 가솔린 자동차는 쭉 지금까지 자동차 시장을 점령해왔습니다. 하지만 21세기 현재 각종 오염으로 인한 지구 환경에 대해 관심이 높아지고 고갈되면 끝인 화석연료에 대한 대안으로 친환경적인 차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그 중심에서 다시 새롭게 전기자동차가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물론 배터리의 안정성, 충전시설의 문제 등 아직 넘어야 할 선이 많긴 하지만 아주 핫하게 개발되고 있고 앞으로의 미래가 더욱 기대되는 전기자동차입니다. 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직접 온라인에 검색해보시거나 관련 책을 찾아서 읽어보시면 더욱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는 실험 관찰을 펼쳐보자. 이젠 실험 관찰 같이 정리해봅시다. 14, 15쪽 뒤에 91쪽 붙임딱지 상단에 1단원 부분만 스티커 뜯어서 같이 준비해 주시고요. 오늘 교과서 같이 읽어보면서 쭉 복습해봤죠? 이젠 여러분들이 직접 그 내용들을 쭉 정리해볼 차례예요. 그냥 써보려니까 막막하지 얘들아. 선생님이 먼저 해봤으니까 선생님 정리를 같이 보면서 똑같이 따라하거나 참고해서 여러분만의 멋진 생각그물을 만들어보면 더더더 좋겠죠. 그럼 왼쪽 상단부터 볼게요. 같이 빈칸 1번부터 말해봅시다. 전구에 불이 켜지는 조건 3가지. 시작! 전지, 전선, 전구가 1번 빈칸 뭘까요? 어떻게 연결되어야 하죠? 그렇죠. 끊기지 않게 연결한다. 전구는 전지의 어디와 어디에 각각 연결. 2번, 3번. 네, 플러스 극과 마이너스 극에 각각 연결한다. 전기 부품의 4번 빈칸. 그렇죠. 도체끼리 연결한다. 절대 잊으면 안 되는 3가지 조건이었습니다. 밑으로 전구의 밝기 비교. 전구의 밝기에 영향을 미치는 2가지 요인을 알아봤습니다. 1번 빈칸 뭐의 연결 방법? 네, 전지의 연결 방법. 그리고 2번 빈칸 전구의 연결 방법. 둘 다 전지를 어떻게 연결하고 전구를 어떻게 연결하는지에 따라서 3번 직렬 연결과 4번 병렬 연결로 구분해서 배워봤습니다. 그럼 전지의 연결 방법부터 볼까요? 전지에 플러스 극과 5번 무슨 극이 직접 연결되어 있죠? 그쵸, 마이너스 극, 서로 다른 극이요. 전구의 밝기, 병렬에 비해서 더 밝죠. 전지의 플러스 극은 플러스 극끼리, 마이너스 극은 마이너스 극끼리 서로 같은 극끼리 연결하는 게 바로 전지의 병렬 연결 방법이었습니다. 이때는 전구의 밝기, 직렬에 비해서 더 어두웠죠. 그리고 오른쪽 전구의 연결 방법이요. 전구 여러 개를 어떻게 12번 연결합니까? 그렇죠. 한 줄로 쭉 연결이요. 이때 전구 하나 빠지면요, 나머지도 같이 꺼진다. 전구의 밝기 한 줄로 쭉 연결되어 있으니까 전기가 힘들어요. 더 어두웠죠. 반면에 전구를 병렬로 연결했을 때는요, 전구를 어떻게 연결했죠? 네, 여러 개의 줄에 나누어서 한 개씩 연결했습니다. 전구 하나가 빠져도요, 나머지 어떻게 돼? 꺼지지 않았어요. 전구의 밝기, 전기도 팀을 나눠서 쉽게 지나가기 때문에 더 밝았습니다. 이렇게 전구의 밝기에 영향을 미치는 전지의 연결과 전구의 연결도 우리가 다 배워봤습니다. 둘 다 직렬 연결, 병렬 연결이 있는데 그게 헷갈려 나중 되면요, 여러분들이 지금 머릿속에 깔끔하게 정리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오른쪽 전자석, 전류가 흐르는 전선 주위에 어떤 성질? 1번이요. 자석의 성질이 나타나는 것을 이용해 만든 자석이었습니다. 첫 번째 성질, 연구자석과 비교했을 때 얘는요, 전류가 흐를 때만. 두 번째, 연구자석은 항상 일정하지만 얘는 세기를 조절할 수 있어요. 뭘 달리하면요? 그렇지, 전지의 개수를 달리하면요. 근데 전지를 연결할 때 어떻게 연결해야 되죠? 아이, 기억 잘하고 있어. 직렬로 연결한 전지의 개수를 달리하면 세기를 조절할 수 있었고요. 마지막 극을 어떻게 바꾸지? 전류가 흐르는 방향을 바꿔주면
바꾸면 전자석의 극도 바꿀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전자석을 우리 생활 속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첫 번째 그림, 전자석 기종기. 두 번째 그림, 자기 부상열차. 세 번째 그림, 아이 너무 쉽다, 선풍기. 마지막 스피커 등 이외에도 많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어떤 손으로 만지지 말아야 하지? 그렇지, 절대 물 묻은 손으로 만지지 않습니다. 플러그를 뽑을 때는 전선을 잡아당기지 않고 어디를 뽑습니까? 네, 머리 부분을 잡고 뽑습니다. 절약하는 방법, 사용하지 않는 전기 제품은 어떻게 해야 돼요? 사용하지 않으니까 플러그를 뽑아놔야 합니다. 꽂아놓는 것 자체만으로도 대기 전력이 소모가 된다고 배웠죠. 우리가 배운 여러 가지 방법들로 전기를 안전하게 그리고 절약하면서 사용하기로 약속해 봤습니다. 생각 꿈을 켜져. 선생님이 예쁘게 정리해 봤습니다. 여러분들도 선생님이 한 거를 참고해서 여러분들의 방식대로 작성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누가 정리 더 예쁘게 쏙쏙 머릿속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하나 한번 기대해 볼게요. 한 장 넘겨서 문제 풀어볼게요. 5개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공부 열심히 하셨으면 다 맞출 수 있는 문제들이에요. 한번 일시정지 하시고 스스로 풀어보세요. 잠시 일시정지. 재생 1번부터 봅시다. 1번. 전지, 전선, 전구 등을 서로 연결해 전기가 흐르도록 한 것을 전기회로라고 한다. 뭐는 플러스 극에서 마이너스 극으로 흐르죠? 네, 전류는요. 철, 구리, 알루미늄, 흑연처럼 전기가 잘 흐르는 물질을 네, 도체라고 한다. 다 맞추셨나요? 채점해주시고. 2번, 전기회로의 스위치를 닫았을 때 전구의 밝기가 가장 어두운 전기회로는 어느 것입니까? 일단 보니까 전지 개수 어떤가요? 다 2개로 동일하네요. 전지 연결 방법 은요, 직렬 연결 동일하고요. 전구 개수는요, 마찬가지 다 2개로 동일합니다. 그럼 전구 연결 방법은요, 이게 다릅니다. 요걸 확인해 봐야겠네요. 1번 전구 연결 어떻게 되어 있나요? 한 줄 그리고 2줄 여러 개의 줄에 나누어서 병렬 연결되어 있네요. 2번은요, 그렇죠, 한 줄로 쭉 얘는 직렬 연결되어 있고요. 3번은 한 줄, 2줄 각각 한 개씩 병렬 연결. 4번은요, 위에 한 줄, 아래 한 줄, 얘도 전구의 병렬 연결. 5번은요, 요렇게 위에 한 줄, 이렇게 아래 한 줄, 얘도 병렬 연결되어 있네요. 전구는 직렬 연결일 때, 병렬 연결일 때 어떤 게 더 어둡나요? 그렇죠, 직렬 연결일 때 2번 여러 번 지나가야 되니까 얘네가 힘들어 전구 밝기 어두워진다고 배웠습니다. 정답은 2번. 3번. 전류가 흐르는 전선을 나침반 가까이 가져갔을 때 나침반 바늘이 움직입니다. 왜 움직였죠? 네, 딩동댕. 4번. 자석의 성질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다 아시죠? 4번. 전자석과 양구자석을 비교했을 때 옳은 것에 O, 옳지 않은 거에 X 해봅시다. 전자석과 양구자석의 세기는 조절할 수 없다? X. 양구자석의 세기는 조절할 수 없지만 전자석의 세기는 직렬 연결된 전지의 개수를 통해 조절할 수가 있다. 이렇게 문장 바꿔 써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2번. 전자석은 양구자석과 달리 전류가 흐를 때에만 자석의 성질이 나타난다? 당연히 O죠. 그러니까 전자석이죠. 전류가 흐를 때만 자석이라서 전자석. 양구자석은 자석의 극이 일정하지만 전자석은 전류가 흐르는 방향이 바뀌면 극도 바뀐다. 딩동댕. O입니다. 마지막 5번. 안전하지 않게 사용하는 모습에 동그라미 하고 안전하게 사용하는 방법 3가지 이상 써보라고 하네요. 되게 많아. 얘네 지금 아주 엉망진창이에요. 다 찾아보셨나요? 여기서부터 아주 문제가 있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되지요? 그렇죠, 전선을 잡아당기지 않는다. 그리고 얘도요. 지금 전선에 사람이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전선은 정리해 놓으셔야 합니다. 얘 큰일 나겠어. 감전됩니다. 물 묻은 손으로 전기 제품 플러그를 꽂으면 안 됩니다. 이렇게 전기 제품 주변에 물이 흥건하다니요. 전기 제품 근처에 있는 물기는 제거해주세요. 그리고 또 이미 충분한데 뭘 더 꽂으려 그래. 컨센트 한 개에는 플러그 여러 개를 한꺼번에 꽂아 사용하면 안 됩니다. 여기 중에서 3가지 이상 적어주시면 되고요. 그럼 이렇게 오늘도 실험 관찰 완성! 과학교과서 30쪽, 31쪽에 단원 정리 내용이 다 정리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 다시 한번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와, 그럼 여기까지 하면은 오늘 공부 끝!
끝! 여러분 1단원 공부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1단원 전기에 대해서 같이 배워봤는데요. 사실 우리가 배웠던 내용에서 더 심화해서 중학교 때 여러분들이 또 배우게 될 거예요. 그런데 중학교 땐 조금 더 어렵게, 더 깊게 배워요. 지금까지 우리가 공부한 거를 여러분들이 잘 이해해 놓으셨다면 중학교 때 가서 더 심화된 부분을 훨씬 더 쉽게 이해할 수가 있겠죠. 그렇게 공부는 조금씩 쌓여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1단원을 같이 쌓아봤어요. 2단원, 3단원, 4단원, 5단원 2학기 과학 공부 여러분들이 차곡차곡 쌓아가시면 2학기 시작할 때보다 훨씬 더 발전된 여러분들이 되어 계시겠지요. 하루하루 공부하시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1단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어요. 안녕.